개장하고 지금 막 3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 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슈 첫 번째로는 유튜브로 질문 한 가지 해결하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YS킴님이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조정받는데 플랫폼 기업들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여기에 이명수님도 알테오젠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어요. 제약바이오 톱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알테오젠 고민이 좀 남아있네요. 알테오젠 걱정할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없다. 최근에 약가이나 뉴스가 나온 이후로부터 물론 바이오 관련주들의 관심도 내지는 좀 악재성 재료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SC제형이 오히려 그러면은 선택지가 아닌 저는 필수적으로 좀 바뀌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많이 눌리고 있습니다. 네. 전일 미장에서 발표 나왔었던 게 하드데이터 CPI가 나왔죠. 자, 이제 5월달 같은 오늘 이달 발표 나온 것들 같은 경우에는 4월달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 내에서 큰 영향도는 적을 겁니다. 하드데이터는 이제 다음 달이 관세, 특히나 보편관세 적용 이유이기 때문에 더 중요할 텐데 자, 그래서 전일 CPI 발표를 보시면은 나쁘지 않네요 라는 거였어요. 당연히 그렇다 보니 그럼 시장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올라옵니다. 금리 인하 관련돼서 빨리 안 나오겠다. 네, 천천히 가겠구나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속도 사이클 내에서 제약바이오주, 바이오시밀러주들이 일부 쉬어가는 구간이 형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지금 현재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CPI가 만약에 안 좋아서 금리 인하의 속도를 붙여야 된다라는 관점이 나온다고 했었을 때 저는 그때 바이오주들 다시 올라올 거라고 더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당장 바이오주들이 눌리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자체가 일부 좀 훼손되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지금 순환매가 계속 도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방산주 돌아가고 조선주 돌아가고 하다가 이 대장주 쉬니까 반도체로 갔다가 지금 또 원전으로 갔다가 얘네 다음에 어디냐 갈 때 바이오밖에 없어요. 눌렸을 때 살 곳은 바이오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CDMO 내지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일제약, 제가 삼시 좋아합니다 라고 맨날 이 두 종목 공개 말씀을 많이 전해드리는데 네. 이 두 종목뿐만 아니라 바이오시밀러 섹터들, 개발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만약이든 아니면 이 제형 쪽이든 알테오젠이나 내지는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들은 미국 향 내 제약사들이 과연 특히나 약가 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알테오젠 실적 발표는 너무 좋았잖아요. 그죠? 최근에 실적 발표 잘 나온 기업들이 올라가는 형태가 많았어요. 특히나 방산이나 조선이 그랬는데 바이오가 그 영향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약가 인하. 약가 인하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면 세론 형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눌린 기간을 좀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알테오젠 차트 통해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현재 9% 가까이 하락률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이 차트 대응하실 때 꼭 지지대, 저항대 확인하고 가시자. 지금 하단 지지대가 30만 원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테오젠도 근데 보시면은 이 종목 저는 차트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네. 일반적인 종목들이 특히나 과거 2차전지 같은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급등분이 나온 이후에 속도 조절을 어떻게 했냐? 그냥 조정분으로 강하게 내려치면서 이 지지선 이탈하면서 조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더 가면서. 근데 지금 알테오젠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로열티권만 해도 연간 단위로 계속 꾸준하다는 거, SC제형에서 임상 다 넘어가고 이제 수주 건수만 챙기면 된다는 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재료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새로운 재료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장에 시장 내 바이오주들을 맡고 있는 악재도 있다시피 지금 구간에 좀 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종목이 지금 그래서 상승분 이후에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천천히 지금 속도 조절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0만 원대 근처 구간 오시면은 매수하는 게 맞다. 30만 원대 이탈하면서 가격 조정 형태로 넘어가지 않는 한은 버티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알테오젠도 조선은행이랑 방산 관련주들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가치 내지는 실적에 대한 증진과 관련된 이슈 자체는 훼손된 적이 없다. 근데 지금 알테오젠이나 제약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훼손될 가능성을 어디 쪽에서 본다? 미국 쪽에서 본다. 자, 근데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당시에도 약가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기 때 당시는 제약회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이 됐었고 지금 현재는 일기 때와 다른 것은 신약 승인 건수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인하 정책에 대해서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일부 한 발을 뺐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지금 관세라든지 내지는 일단 1차적으로 지를 때 세게 지르자. 네. 네, 이 부분은 항상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 자체 같은 경우에도 관세를 대폭 100% 이상으로 때린 이후에 축소하니까 어때요? 그걸 가지고 지금 환호성을 지르면서 다시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 바이오주들도 저는 마찬가지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악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나올 건 뭐밖에 없습니까? 추가적인 악재가 나와야 되나요? 또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얘기가 나올까요? 아니요. 조율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우려감, 특히나 뭐 개별적인 이런 흐름이 뭐 악재가 있나요?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지금 당장 뭐 IR 진행 중일 텐데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악재라고 평가받을 만한 그런 추가적인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단 세론, 재료성이 다 끝났다. 세론 정도로 확인하시면서 눌리면은 사자. 저는 지금도 괜찮은 자리로 보이네요. 네. 굉장히 갑자기 급 마무리를 해주시네요. 알테오젠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새로운 재료를 기다려야 할 타이밍인 것 같아요. 댓글에서도 바람구름님이 알테오랑 연예인 걱정은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저희 걱정 꾹 눌러두고 이슈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잘 가지고 있는 태양광주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중국 현지 무역 합의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중국 매체에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13일 중국 증시는 약보합을 기록했지만 그 안에서 태양광주가 대거 상승을 해줬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태양광주 현재 핫하게 반응해주고 있는데 매니저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태양광 관련주는 여러 가지 섹터 테마가 있지만 네. 봐야 되는 종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미 계속해서 지금 현재 태양광 관련주들 중에 대장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 하나솔루션밖에 없죠. 하나솔루션밖에 없는데 지금 태양광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사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중국향 태양광 그리고 뭐 이쪽 폴리실리콘 관련해 가지고 밴 아예 금지 이렇게 때려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미국 내 생산 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 내 자국 내 회사 퍼스트솔라, 뭐 썰런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중에서 국내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하나솔루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내에서 태양광 관련주들이라고 했었을 때 중국산 부품재 그리고 폴리실리콘 이 소재에 대해서 완벽하게 개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저는 하나솔루션을 제외하고는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굉장히 강한 편이고요. 네. 자, 퍼스트솔라를 좀 필두로 미국장 내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퍼스트솔라나 이제 썰런과 같은 미국 내 태양광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트럼프 정부에서 이 기업들 자체도 보시면은 미국 내 자국 내 생산 기업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국 내 생산 기업들 살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세액공제 혜택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퍼스트솔라에서 최초에 저번 주부터 그래서 긍정적인 기류 신호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밴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태양광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그럼 태양광이 왜 더 강하냐? 에너지예요, 결국에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요. 지금 AI가 특히나 반도체가 M7이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감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서 유가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증시 지수가 반등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당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사우디에서도 데이터 센터 내지는 이제 GPU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으며 이를 포함해서 이제 계속해서 발전량 늘리고 있는 거는 뭐다? 원전, 천연가스 그리고 태양광도 조금 늘어나고 있다. 10%. 친환경 발전 에너지 비중이 지금 그래도 축소 형태는 아니고 10%는 유지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라도 태양광 관련주들이 함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강세 보이고 있는 섹터가 좀 한 축으로 압축을 하자면은 에너지가 강하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저희가 항상 조방원보다는 조방에라고 하잖아요. 네. 에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결국에는 에너지다시피 지금 현재 하나솔루션 7.6%, 퍼스트솔라는 전일장 기준으로 22%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차트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은 태양광 관련주들 거의 유사한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이랑 퍼스트솔라 같은 경우에 이미 과거부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모습 보실 수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저항대 두 종목 다 탈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시장의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거는 생산 비중 높일 수 있고 중국의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을 특히나 어디?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업들. 이 기업들 위주로만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국과의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은 계속해서 천천히 우상향할 가능성까지 짚어보시면서 나는 지금 좀 늦게 못 샀다. 국내에서 태양광 관련주 잡아도 되지 않냐? 라고 네. 물어보신 분들한테 차라리 미국에 있는 태양광 관련주를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 22,500원에서 장기 이평선 돌파가 나온 시점이에요. 이미 강하게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눌린 구간에서 노려보시는 게 가장 적합한 구간이라고 하자면은 퍼스트솔러나 썰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저항선을 어제 기준으로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까지 따져보신다면은 네, 미국 시장에 있는 종목도 관심도 한번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태양광주 함께 다뤄봤는데요. 에너지라는 키워드 정말 강하게 작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슈 두 번째로는 언급해주셨던 원전주 함께 살펴볼까요? 한수원이 대형 원자력 발전소 원천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19년도 중단됐던 새 원자로 노형 개발을 6년 만에 재개를 하기로 했는데요. 저희 원전 관련해서는 두산에너빌리티 계속 짚어주고 계시잖아요. 요즘 또 연일 신고가 달성하고 있거든요. 두산에너빌리티의 흐름도 궁금하고 원전주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네,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된 방해가 네. 네, 계속된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원전주에서 아니 프랑스에서 정부 지원으로 체코 원전 수주권 막겠다라는 뉴스 나왔잖아요. 근데 네. 원전주 왜 갑니까? 이런 궁금증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원래 분위기 좋으면 악재 나와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앞서서 태양광을 선두로 이야기를 드렸다면은 네. 원전주도 저희가 계속해서 AS해드리고 언급을 해드렸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은 뭐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네, 긍정적인 상황이고 현재 기준으로 이제 31,450원 고가 돌파 나왔습니다. 저는 이 종목 지금 못해도 35,000원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네 지금 꽉 쥐고 가야 된다. 원팀 코리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존에 5년 전이었죠. 탈원전 기조로 들어갔을 때부터 기술적 이 독자 기술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뜻은 뭐다? 원전 산업 다시 활성화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부 정책 지원책도 다시 한번 물밀듯이 밀려온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원전주에 대해서는 지금 전력 에너지 공급 이제 1차 앞선 반도체 사이클들이 강한 하드웨어들이 강세를 보였다면은 이제는 에너지 차례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원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유럽 수주건수 계속해서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자체만 가지고 가셔도 괜찮다. 나 아직 못 샀다 하시는 분들 네. 그냥 전 지금도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제도 5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최 이제 5만 원 정도까지 보는 이야기를 저는 항상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이 우선이죠. 지금 네. 당장에는 현재 고가를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추세 저항대가 35,000원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앞선 구간에서 상승분 나온 부분 네, 딱 요만큼입니다. 5만 원. 네, 딱 5만 원 정도까지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팔지 마시고요. 네. 저는 꼭 쥐고 앞선 정말 힘든 구간들 잘 이겨내셨다 말씀드리면서 수익 축하드리면서 더 큰 수익률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쭉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도 홀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전주 그 안에서 두산에너빌리티까지 다뤄봤는데요. 오늘장 핫한 섹터들 함께 만나봤습니다. 태양광주부터 원전주까지. 그럼 그 안에 저희가 공략해볼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은 좀 어떤 종목 보면 좋아요? 오늘은 뭐 에너지 중요하다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관련 종목은 너무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고 네. 네, 너무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죠. 오늘은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기업을 좋아하죠. 테슬라, 스페이스 X를 네.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이쪽 기업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현재가 13,30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게 항상 종목명 이거 말씀드릴 때 헷갈려요. 네. 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지금 최근에 우주항공주들 같은 경우에 방산주들이 눌리면서 같이 좀 눌린 경향을 보여줬었는데 방산주들이 뭐 이제 단기성적인 재료가 좀 소멸, 뭐 휴전과 관련된 뉴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수출 건수와 그리고 각 국가의 투자 자체는 낮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무기 관련주들은 뭐 물론 쉬고 있지만 우주 항공과 관련된 섹터들은 쉬지 않아요. 네.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각 국가 간의 이제 교류 내지는 이 경쟁 구간이 굉장히 심화되는 구간에서 첨단 신산업 구간들은 항상 투자가 더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우주항공 그리고 AI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캔코르와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는 거는 당연히 테슬라 스페이스 X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 지금 스타쉽 발사 횟수가 연 기준으로 5회에서 25회까지 늘어난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다음 주입니다. 스타쉽 비행 직전에 텍사스에서 화성 계획에 대해서 또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계획에 대한 발표 그리고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일론 머스크 너무 사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 뭐 많은 지금 이점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번 주에 나온 것 중에 가장 컸던 게 뭐냐면은 나사에 대한 이 비용을 24%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 어디로 갔다? 화성으로 갔어요. 스페이스 X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캔코르와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부품 제조 그리고 스페이스 X 특수 부품을 특수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스페이스 X 이슈 잡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대선 전국에서 양당 후보가 마찬가지로 우주 항공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기 때문에 R&D 특히나 개발 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주 건수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단기 저항대 구간인 15,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선 11,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함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핫한 섹터 두 가지와 함께 그 외에도 공략해 볼 종목 짚어주셨는데요. 또 추가적인 인사이트 들으려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나요? 네, 장 끝나고 오늘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뭐 반도체 CPI 지금 앞으로 반도체들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 다음 곡은 이제 엔비디아한테 넘어갔습니다. 그 부분 꼼꼼하게 준비해 놨으니까요. 장 끝나고 3시 50분 유튜브에 조범수 매니저, 조범수 주식 검색하셔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